예술에서 죽은 동물을 다루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예전에 캔버스에 그려지던 사냥감 그림이랑 요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실제 동물의 사체를 이용한 작품은 뭐랄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예술이 동물의 죽음을 보여주는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해왔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입니다. 옛날 화가들은 그냥 죽은 동물을 그리기만 했는데 왜 현대 예술가들은 실제 동물의 몸을 가져다 쓰고 심지어는 그 죽음의 순간을 작품 안에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일단 옛날로 한번 가볼게요. 전통적으로 예술은요, 동물의 죽음을 다룰 때 좀 조심스러웠어요. 일종의 겸양, 프랑스어로는 퓨데르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그 잔인한 장면 자체를 대놓고 보여주는 법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네, 옛날 그림들을 보면요. 죽음 그 자체, 그 끔찍한 순간을 딱 하고 보여주기보다는 그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상황, 아니면 모든 게 다 끝난 후의 결과물에 집중했어요. 그 폭력적인 행위 자체는 일부러 화면 밖으로 빼버린 셈이죠. 여기 두 거장의 작품을 보면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제리코의 그림 좀 보세요.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동물들의 저항이 정말 무슨 영웅들의 전투처럼 격렬하게 표현됐죠. 이게 바로 죽음 이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렘브란트의 그림은 모든 게 끝난 뒤의 정적을 보여주죠. 껍질이 벗겨진 소의 몸은 그냥 고깃덩이가 아니라 마치 성스러운 희생제물처럼 굉장히 엄숙하게 그려져 있어요. 폭력은 사라지고 죽음의 결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술가들이 더는 죽음을 그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 동물의 몸, 그러니까 박제된 사체를 작품의 재료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게임의 규칙이 달라진 겁니다. 현대미술에서 박제를 쓰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동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바닥에 툭 떨어진 모습이나 어딘가에 부딪힌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서 관객들이 이건 죽은 거구나 하고 죽음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거죠. 이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가가 바로 클레어 모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작가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초기에는 저렇게 하늘을 나는 올빼미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듯한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에 추락해버린 새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죽음 자체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죽은 새와 함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요. 이 작은 생명의 죽음을 환경 위기라는 더 큰 문제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건 비단 클레어 모건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작가는 전쟁터에서 죽은 말의 사체로 전쟁의 끔찍함을 고발하고 또 어떤 작가는 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을 그대로 전시장으로 가져와서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제 동물의 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냥 죽은 몸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아예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그 과정 전체를 작품으로 끌고 들어와요. 바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천년을 한번 볼게요.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커다란 유리 상자 안에 썩어가는 소머리가 놓여 있고 거기서 태어난 구더기가 파리가 돼서 그 머리를 먹고 자라요. 그리고 밝은 빛을 보고 날아가면 지지직 소리를 내는 전기 살충기에 타서 죽는 거죠. 바닥엔 죽은 파리 시체가 수북이 쌓여가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썩어가는 소머리는 징그럽고 혐오스러운데 저 파리 수천 마리가 눈앞에서 타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까요? 실제로 한 매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까지만 해도 데미안 허스트 작품 때문에 죽은 동물이 곤충 빼고도 거의 1000마리에 가깝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쓰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가장 뜨거운 논쟁 지점입니다. 이미 죽은 동물을 쓰는 걸 넘어서 아예 작품을 만들려고 혹은 작품의 일부로서 동물을 직접 죽이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윤리학자 장 바티스트 장젠, 빌메르가 제시한 세 가지 분류를 볼게요. 아주 명쾌해요. 첫째, 이미 죽은 동물을 쓰는 경우. 둘째, 작품을 위해 동물을 일부러 죽이는 경우. 그리고 셋째, 데미안 허스트의 파리처럼 작품 자체가 동물을 죽이는 기계가 되는 경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겠죠? 정말 극단으로 가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의 한 작가 듀오는 살아있는 해산물 수백 킬로그램을 커튼처럼 걸어놓고 며칠 동안 서서히 죽게 내버려뒀어요. 과소비 사회를 비판하겠다는 의도였죠. 또 다른 프랑스 작가는 농장 동물들을 큰 망치로 때려 죽이는 걸 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그 의도가 명확하진 않지만요. 이런 작품들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생명윤리의 선은 어디인가 하고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이 왜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냐 하면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류 때문에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대멸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점점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술을 하겠다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책임과 비판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 멸종의 시대에 예술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뺏는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예술의 진짜 힘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생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